이항분포야. 일단 이항분포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공식들이 있죠. 일단 이항분포는 b의 np로 쓴다 그랬지. n은 시행한 횟수, p는 확률인데 이 b라는 표시를 썼을 때가 이제 이항분포라는 표시고, n과 p를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했었고, 이거에 따라서 b의 np에 따라서 이제 그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게 이항분포라는 것 자체가 독립시행하고 확률분포를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독립시행 공식대로 nc x에 p의 x제곱 q의 n-x제곱 이렇게 이제 공식을 따라가면 된다라 했었어. 이게 그래서 이거 부분 공식을 알고 계시는 거 추가로 요것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현재 p는 공을 한 번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나올 확률이니까 10분의 7인 거고, n은 문제에서 볼링공을 4번 던졌다 그랬지. n은 4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1번 b의 np로 표시해라, 4,10분의 7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률 질량 함수로 표시해라 라고 하면은 ncx니까 4cx 이거에 10분의 7의 x제곱 그리고 10분의 3의 4-x제곱이다. 2번은 그렇고, 3번은 이거를 이제 그 p로 표시를 하자면 p의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p의 x는 x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그래서 x가 3보다 클 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총 n 4번 던지는 거니까 얘가 x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이제 3하고 4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3을 대입한 확률 10분의 7의 3제곱 10분의 3의 1제곱 요거하고, 요게 이제 px는 3이야. 요거하고 px는 4가 있겠죠? px는 4. 그거는 이제 4c4에 10분의 7의 4제곱 10분의 3의 0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각자 계산해서 더해주면 이제, 그 다음에 이항분포 b의 np를 따른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자 여기까지 우리가 b의 np가 이제 이항분포인데, 이항분포에 따른 그 평균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었지. 그게 np입니다. 분사는 npq. 표준 편차 뭐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근데 여기까지에 있는 게 평균이 2라고 했기 때문에 EX는 2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분산도 VX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랬을 때 P의 X가 2가 되는 걸 구하래. 일단 이거는 이제 NP죠. 그리고 분산은 NPQ고,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해서 NPQ가 뭔지를 알아야 돼. 현재 일단 NP는 2라는 거, 그 다음에 NPQ가 1이라는 거. 그래서 NP에다가 2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EQ는 1이죠? 그럼 Q가 뭐냐면 2분의 1인 거야. Q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Q라는 거는 사실 1-P잖아. 그러니까 P도 뭐냐면 2분의 1인 거지. 그럼 P 나왔고 Q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2분의 1 N이 2죠. 그러니까 N은 얼마냐면 4 되는 거야. 그럼 NPQ 다 나왔지. N은 4고 P 2분의 1, Q도 2분의 1 다 나왔어. 했을 때 문제에서 P의 X는 2를 구하래. 이거는 첫 번째에서 구했고, 두 번째에서는 이게 확률 질량 함수를 알아야 돼. 이거 확률 구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이항분포니까 ncx에 p의 x제곱 q의 n-x제곱이라고 했었지? 그러면은 현재 지금 n은 4라고 했고, 4cx에 p가 이제 2분의 1제곱이지? p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에 q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4-x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x 자리에 2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4c2에 2분의 1의 2제곱 2분의 1의 2제곱 이렇게 되겠네. 여기 답이에요. 계산만 하면 돼. 자, 한 개의 주사를 18번 던져서, 일단 18번 던졌다 했으니까 BNP에서 N이 1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의 약수이 나오는데,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올 수 있는 게, 6의 약수가 1, 2, 3, 6, 4개 있잖아. 그지? 6개 중에서 4개 나올 확률이니까 P는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이제 B에 대해서 바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라. EX랑 VX를 구하라는 얘기야. 시그마 X까지. 그럼 EX는 구하는 공식이 NP라 그랬었지. NP. 그러면은 18 곱하기 3분의 2 해야 되니까 10이고, 그 다음에 VX는 NPQ. 그러니까 NP까지 방금 10이었고, 여기서 Q는 3분의 1이죠. P가 3분의 2니까 1에서 3분의 1을 빼야지 Q가 나오는 거지. Q가 3분의 1이야. 그래서 계산하면 4고요.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2네. 자, 이 문제도 바로 가면 B의 NP에 대해서 일단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이래. 그러니까 불량품 나올 확률을 물어본 거니까 10분의 1이죠. P는 10분의 1이고, 이제 옆에다가 Q는 10분의 9라는 것까지 아예 써놓을게. 여기서 이제 이 공장에서 4개, 400개 제품이 생산될 때, 그럼 N은 400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불량품의 개수를 X 변수라고 하자. 근데 문제에서는 Y에 대해서 나와있지. 이거는 2에 Y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분산도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Y라는 문자가 2분의 3 X-5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평균에서는 이 문자 계산이 2분의 3을 곱하고 5를 빼는 거지. 그리고 분산에서는 2분의 3x 빼기 5. 여기에서 얘만 영향을 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쟤를 제곱한 4분의 9를 vx에다 곱해주면 된다 이거. 결론은 이제 이거다. y에 대한 문자에 대해서 평균 분산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그럼 그걸 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ex랑 vx가 뭔지를 알아야 돼. 자, ex는 평균이죠. 구하는 공식이 np라 그랬어. 자, n과 p를 곱하면 돼. 얼마야? 40이죠.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npq죠. np는 40에 q는 10분의 9니까 계산하면 36 나오는 거야. 그래서 ex가 40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40 여기다 대입해주면 돼. 그럼 2분의 3 곱하기 40 빼기 5가 되겠네. 그럼 계산하면 55가 되겠다. 됐고, 자, vx는 36이네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81 나오겠네. 자, 정규 분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정규 분포라는 게 여러 가지 확률 분포들을 큰 수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가운데를 평균으로 놓고 이 양옆에 벌어진 정도를 이제 시그마를 따르는 변수로 해서 분포를 만들었을 때 이걸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지. 중요한 건 가운데가 평균 m이라는 거. 근데 봐봐. 이게 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랑 18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이 똑같대. 그러니까 이 얘기는 확률이라는 건 넓이잖아. 그럼 12를 어디다 놔야 되냐면 여기 대충 요쯤 놨다 치고 18도 여기 좀 놨다 칩시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각자 똑같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똑같겠죠? 왜냐면 이게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쉽게 말해서 첫 번째 m이라는 거는 10이랑 18의 평균이다. 그럼 얼마냐면 15죠. 자, 이게 이제 정규 분포에서 그래서 표준화 시켰을 때 표준화 공식이 뭐였죠? 시그마 분의 x-m이었지. 그러니까 z라는 문자로 바꾸기 위해서 이 공식을 따라가면 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보면은 1번 25부터 40까지의 범위의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이거를 이제 z로 바꾸라는 얘기잖아.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이 공식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얘가 뭐냐면은 m이 지금 현재는 40이죠. 평균. 요 자리가 이제 평균 자리고 여기가 지금 시그마 제곱 자리거든. 그러니까 시그마가 뭐냐면 1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표준화하는 방법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에다가 여기는 x를 둘 다 대입을 해서 z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야. 25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5 나오겠다. 이렇게 되고 40 대입하면 0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z 문자로 바뀐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표에서 찾으려면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죠. 그리고 좌우가 대칭이면서 이렇게 이제 표준 편차가 1을 따라가는 그래프 좀 이상하게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5면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5보다 뭐 5부터 0까지 이건데 마이너스는 표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1.5를 찾자 그랬지. 1.6 있죠. 그래서 얘 정답은 0.433이야. 요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2번. 2번은 x가 60보다 크고 나갔다네. 60보다 크고 나갔다면 x에다 60을 대입을 했을 때 요거를 z로 바꾸면 z는 2보다 크고 나갔다가 되겠지. 그래서 z 2보다 크고 나갔다를 보면 가운데 평균 0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2면 여기쯤 있을 거예요. 2보다 크고 나갔다면 여기지. 자, 중요한 거는 이 전체 확률은, 전체 넓이는 확률의 합이 1이기 때문에 1인데 여기 일부분 여기는 0.5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긴 0.5라 했었고 문제에서는 0부터 2까지, 그러니까 2를 찾으면 표에서 0부터 2까지가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요게 이제 0.477이다 이거야. 그럼 이걸 0.5에서 빼면 되겠지. 빼면 8, 9, 2, 9, 2 0.0228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이제 확률이다. 자, 여기서도 지금 얘를 봤을 때 요 앞자리가 평균이고 m은 50, 그 다음에 시그마는 5가 되겠지? 여기 했을 때 문제에서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의 확률이 0.0013이 나오게끔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자, 봐봐. 일단 가운데는 평균이 0이라 그랬고 좌우 대칭이죠. 그랬을 때 이 k의 위치를 잘 봐봐. 이 k의 위치가 내가 물어볼게. 여기쯤 있을까? 아니면 여기쯤 있을까? 만약에 이게 왼쪽에 있으면 확률이 최소 0.5보단 크지. 왜냐면 얘네를 포함하니까, 그지? 말이 안 되죠. k는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어딘가에. 이게 이제 확률이 이 부분. 요 확률이 이제 0.0013이 나와야 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까지의 확률. 여기까지의 확률은 요 전체 0.5에서 이 부분을 뺀 거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빼보면 7에 9에 8에 0.4987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여기가 0.4987이 되는 애를 찾으면 돼. 있지 여기에, 그지? 얘는 3이어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이게 x에서의 k가 아니라 이 값은 z에서의 값이죠. z가 3인 지점이야 여기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z 구하는 공식, 표준화 공식 이게 뭐냐면 시그마분의 x-m이었지. 자, 그러면 여기서 평균 50이라 그랬고 시그마가 지금 5고 x-50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k를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그럼 k 대입하면은 k-50 분모는 이제 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때 z 값이 얘가 돼야 된다 이거지. x가 k인 값이 z로 바꾸는 공식에 의해서 요게 돼야 되는 거야. 3. 그래서 얘는 이제 는 3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k값 계산해 보시면 65 나올 겁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에 대해서 자, 일단 전체는 1000명이고요. 이 중에서 평균이 164고 1번. 그다음에 시그마가 이제 5야. 그랬을 때 자, 1번 봐봐. 키가 170 이상인 학생. 자, 일단 저거 말을 바꿔보면 얘는 이겁니다. 그죠? 이거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표에 보면 Z에 대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Z로 바꿔줘야 돼. 그러려면 이제 표준화 공식을 알아야 되죠. Z는 시그마분의 x-16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170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5분의 6 나오니까 5분의 6은 1.2가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는 z의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1.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1.6이쯤 있을 거야. 얘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면 여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 전체 0.5에서 z가 1.2를 구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나오지? 그걸 빼면 되지. z가 1.1일 땐 얼마입니까? 0.3849죠. 그래서 요거 이제 뺄셈을 해보시면 1,
1, 95, 91, 941, 0.1151 나오겠지. 요게 확률이야. 자, 근데 문제에서 이게 이제 지금 확률을 우리가 소수로 표현한 건데 얘는 퍼센트로 나타내래. 퍼센트로 나타내라고 하면 곱하기 100 하면 돼, 그지? 그럼 소수 좀 두 칸 오른쪽으로 가죠? 정답은 11.51%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서 지금 이제 학생 수가 몇 명인지를 물어보는 게 나올 거야.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물어보면 이 확률에다가 곱하기 학생 수 하면 돼. 1000명. 그럼 곱하면은 115.1이 나오는데 사람이 소수점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소수점 빼고 115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딱 정확하게 115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 115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야. 그게 이제 2번이야. 자, 2번 한번 볼까요? P는 160부터 170 이하래. 그러면 여기서 또 160을 대입을 해서 16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0.8이겠네. 이거는 P의 마이너스 0.8부터 170은 아까 구해놨지. 1.2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표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0.8은 여기쯤, 1.2는 여기쯤. 마이너스 0.8하고 1.2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각자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죠. 이건 표에서 0.8 찾으시면 돼요. 0.8은 2881이지. 그리고 1.2는 0.3849. 요거 이제 더해주면 돼요. 더해보면 7, 5, 6 0.6730이 된다. 그럼 요게 이제 전체가 전체 1000명 중에서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기다 1000을 곱하면 돼. 그럼 딱 673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673명이다. 자, 이거는 조금 헷갈릴 거야.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자,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했대. 자, 이거를 보세요. 정규 분포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평균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고 여기가 이제 하위권 학생들이야. 하위권 이렇게 했을 때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에서 2000명이 응시하면은 2000명 중에서 320명까지가 이제 합격권인 거야. 그럼 320명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 대충 여기쯤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확률로 한번 표시해 보면은 1000분의 160이거든. 이거 계산해 보면 0.16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의 확률이 0.16이 돼야 되고 그때 이 x값, z값 여기서 이제 x죠. 이 x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응시자 점수는 평균이 450이래. m은 450으로 가시고 표준 편차는 75래요. 이렇게 됐고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위에서 요 자리 있지. 여기가 이제 그 합격 컷이거든. 이 컷인 값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x의 값을.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합격자의 최저 점수 그 범위를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게. 이 a라는 값이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확률은 0.16이라는 건 알고 있지. 했을 때 이거를 z로 한번 바꿔봅시다. z로 바꾸면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얘기했던 그 x값에 대한 그 z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뭔지 모르겠지만 z가 얼마가 있을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 확률이 얼마라는 거 0.16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쪽의 확률은 합이 0.5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걸 빼버리면 여기의 확률이 0.38이 나오게끔 z를 잡아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온 그 확률 값이 0.38이 나오려면 그걸 이제 책에서 확인해. 0.38이 아니네. 0.34죠. 죄송. 이렇게 0.34가 나오게끔 z를 잡아야 되는데 z에서 뭐라고 돼 있어? 1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z가 1인데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완료는 다 했어.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어냈어, 그지? z값 구했고 이제 문제에서는 x값을 찾아야 되죠. 근데 z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정규화 공식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z가 1이라고 계산해보시면 x가 뭐냐면 525가 나오겠지. 그래서 결론은 이 x값 요 점수는 525점인 거야.
그러니까 합격의 최저 점수가 525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봐요. 320명을 뽑는데 이 회사에서 2000명이 응시했대. 그럼 여기 지금 2000명이 순서대로 등수대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상위 1등부터 해서 320명이 있는 위치를 이제 요때 x 값을 a라고 하자 이거야. 그지? 그리고 그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 2000분의 320이니까 소수로 바꿔보면 0.16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확률이 0.16이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x 값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죠. z 값이 나와 있지. 그래서 이 x를 z로 바꾸자 이거야. 이 확률 범위를 x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z로 바꿨다 치고 이 부분이 0.16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z 값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얘가 0.16이면 이 부분 0.34겠죠. 그래서 z가 얼마일 때 0.34인지 그걸 표에서 찾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z가 1일 때가 0.34래. 얘는 z가 1일 때겠지 그럼. 그래서 다시 문제 다시 돌아가는 거야. z가 이제 1이면 우리가 이제 x에서 z로 바꿀 때 정규화 공식을 쓰죠. 그 공식에 따라갔을 때 z가 1이다. 그럼 그때 x 값이 얼마냐? 계산해 보면 525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요 a라는 값이 525점이 되고 그게 이제 바로 최저 점수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는 정규 분포랑 이항 분포의 관계인데 이거 어떻게 풀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를 설명할 때 n에 m, 시그마 제곱을 표현하잖아. 이 m이라는 게 평균이죠. 그럼 이게 이항 분포에서는 np였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이제 시그마 제곱이니까 분산이잖아. 그럼 이게 이제 npq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항 분포 스타일에 맞춰서 정규 분포를 정해주면 되는 거야. 평균 분산을. 그래서 일단은 문제에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 b에 np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평균 먼저 구해봅시다. ex는 np니까 6 곱하기 5분의 2지? 그럼 계산하시면 120, 그러니까 24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은 여기에다가 얘가 이제 np니까 npq까지 곱하면 되지. 5분의 3 곱해주면 얘가 448이 되겠지. 거기다 이제 3 곱해주면 144가 되겠네. 그럼 시그마 x는 12가 되겠지. 자, 했을 때 어쨌든 뭐 평균 요거 이제 나왔고 시그마 나왔고 다 나왔으니까 이거를 이제 z에 바꿔주는 그 정규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야. 시그마분의 12분의 x 마이너스 m은 아까 240이었죠? 여기다가 해서 이제 이 문제에 맞춰서 p에 204부터 264까지 204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그러면은 얼마냐? 마이너스 36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3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3부터 64 여기다 대입하면은 24니까 2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z의 범위로는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3부터 2면은 마이너스 3부터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3인 거 찾고 2인 거 찾고 여기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되지. 0.4772 0.4987 이렇게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2번은 p의 x가 252보다 작거나 같다. 252면은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1 나오죠. 그래서 얘는 p의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표로 한번 그려보면 범위가 이렇게 해서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여기지. 일단 기본 여기는 0.5를 시작하고요. 1만 찾으면 되는데 1이 이제 0.3413이란 말이야. 두 개 합치면 0.8413이 되겠지. 그래서 2번의 확률이 그겁니다. 자,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래요. 일단 이항 분포에서 B의 NP 중에 P가 이제 0.6인 거고 Q는 여기 이제 5분의 3이죠. 10분의 6이니까 5분의 2가 되겠고 150명의 환자한테 투약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150 이렇게 되지. 그럼 평균 바로 구해볼까? EX는 NP죠. 150 곱하기 0.6 10분의 6 계산해보시면 03 90 나올 거고 자 분산은 여기다가 Q만 더 곱해주면 되니까 5분의 2 계산하면 18 36 되겠지. 그래서 시그마 X는 6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라가면 평균 90, 시그마 제곱 6제곱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아예 쓴 김에 다 씁시다. 정규 공식까지 시그마분의 x-m이었었죠? 시그마는 6이라 그랬고 m은 90이었고 여기까지 정리 싹 했고, 여기 보세요.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p의 x가 99 이상인 거 요걸 찾으면 되겠지. 근데 요걸 z로 바꿔야 되니까 요 99를 요 공식에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빼면 9, 6분의 9니까 1.5죠. 그래서 z가 1.5 이상인 거 확률을 구하라 이거. 여기 1.5 이상이면은 여기가 이제 1.5고 이렇게 되니까 1.5 이상이면 여기 얘기하는 거지. 0.5에서 여기 있는 걸 빼면 되지. 0.5에서 0.43, 아이고 4332를 빼면 되는 거네. 그래서